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밤 9시 29분입니다. 지난 24시간은 미국에서는 역사에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또한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고 결과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펜스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자로 미국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포되자마자 재빠르게 트윗을 통해서 성명서를 통해서 승복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선거 결과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은 질서 있는 정권의 이양이 1월 20일에 있을 것이다. 나는 합법적인 표가 계산되도록 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1기가 끝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싸움은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을 지른 이 폭동으로 해서 200여 년 만에 민주주의의 성전으로 불리는 미 의사당이 완전히 겁탈을 당하고 무고한 생명 4사람이 죽고 그중 4사람이 또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경찰의 손총에 죽었어요. 그 빌딩 내로 난입을 했다가 이런 데 대한 죄송하다는 말 하나도 없고 여전히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싸움은 계속하겠다. 그러나 정권 이양은 하겠다. 정권 이양이야 자기가 하든 말든 그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일체 뉘우치는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펜스가 책임지고 트럼프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25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요고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통령이 강요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유고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에서 맞다 하면은 즉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게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바로 지금이 이걸 할 때다. 그러니까 펜스가 책임지고 트럼프를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한쪽은 늦지 않았다. 지금 상하원이 모이고 민주당, 공화당이 당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10여일 남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공직에 영구적으로 취임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자, 탄핵, 수사, 그리고 공직 추방, 영구 추방, 동시에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해임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논리는 뭐냐?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브래드 스티븐슨, 이 사람은 원래 옛날에 공화당을 많이 찍었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브래드 스티븐슨이 주장하는 바는 임피치, 탄핵해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이 트럼프는 고의적으로 미국의 민주제도에 방화를 한 사람이다. 방화범이라는 겁니다.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5년 동안 한 것은 모조리 거짓 선동 그리고 깡패 같은 짓을 통해서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이런 일종의 행패를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 또 공직을 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공직에 영구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범이 많았다. 여기서 완전히 트럼프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트럼프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공범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혼을 낼 수가 없다. 그 공범자로 예를 드는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는 경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원 의원도 하고 CIA 부장도 한 사람인데 완전히 예스맨이 됐죠. 이 마이크 폼페오는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최근에 무슨 말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느냐. 즉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폼페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트럼프 제2기 정부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이크 펜스도 그동안에 예스맨이었지 않느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 총무도 마찬가지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의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은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응징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탄핵이다. 탄핵을 통해서 응징하고 치료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 미국이 받은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절대로 트럼프 재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트럼프의 재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탄핵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수사는 뭐 퇴임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임기 중에 탄핵을 해야 된다. 또는 임기 중에, 다른 사람 주장은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파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파면, 수사 이런 방식입니다. 임기 중에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 중에 해야 이 사람이 다시 공직에 나와가지고 미국을 뒤흔드는 이런 기회를 봉쇄할 수 있다. 자, 이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저 미국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구경을 한다는 것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 처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 구경하는 사람이 양심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 구경하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다. 참 정치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언론이나 사법이 견제하지 않으면 저 트럼프 같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국민들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대해서 한 가장 큰 해독은 미국 국민들의 정신상태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우직한 미국인들을 선동에 속아서 이번에 좀비 같은 미국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후한무치하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미 의사당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상하원을 쳐들어가가지고 회의하던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원 의장 집무실에 들어가서 금방지게 누워서
다리를 책상 위에 의자 위에 올려놓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 트럼프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휘두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인간으로 돌변시킨 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음모론, 선동, 하루에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아무 응징도 받지 않고 4년 뒤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하는 꿈을 꾼다면은 미국은 영원히 가슴에다가 칼을 하나, 뭡니까? 쇠기를 하나 박힌 상태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장에 박힌 이 대못을 미국이 뽑으려면은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어제 있었던 이 대통령에 의한 이 반란 사건이 완전한 반란 사건은 미리 잘 기획된 겁니다. 짜고 한 겁니다.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벌써 11월부터 1월 6일 날 모이자 한 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1월 6일 날, 1월 6일에 상하원이 모여가지고 바이든 당선을 공식 선언하도록 이미 헌법에 딱 적혀 있으니까 그날에 완전히 다중의 폭력으로서 이걸 뒤엎어보겠다는 걸 예상을 하고 1월 6일을 딱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1월 6일 모이자는 선동을 막 해대니까 거기 과격분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리고 네오 파시스트 같은 이런 인간들에다가 종교적 음모론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바로 어제 그런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어제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트럼프가 거기 나갔어요. 집회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70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분 동안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의 요지는 의사당으로 진격하자. 나도 같이 간다. 그리고 가서 나쁜 사람을 혼내주자. 우리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고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선동하니까 이 미 의사당을 경비하던 사람들도 기가 눌려가지고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완전히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뒤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 백인 시위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만약 흑인 시위대가 그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총 쐈을 겁니다. 아마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못 들어오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시위대에다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봐주니까 하면서 사실은 다 들어오게 했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경찰이 저기 화장실 안내하다가 이런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도록 만든 이 트럼프, 그리고 결과로서 헌정이 중단됐습니다. 헌정 중단이라는 것에 바로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공인하는 그 절차 회의가 중단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고 하는 이 순간 쿠데타가 성공한 거죠, 사실은. 여기 대해서 미국이 어떤 보복을 하느냐, 정의로운 보복을 하느냐, 그게 한국에도 굉장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겁니다.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자는 대통령이라도 징벌을 해야 한다 하는 모범을 미국이 보여주면은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들이댈 그 무엇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